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예.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저희 이제 프로그램 광고를 잠깐 하자면 예. 그동안 이제 일종의 그 뭐 시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예. 이제 유튜브 전용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뉴스 앞차기. 예. 뉴스 앞차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본 편성이 돼가지고 예. 이제 정규 편성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예. 저도 아주 재밌게 듣고 있고요. 예. 뭐 제목은 뉴스 앞차기인데 예. 출연진들을 보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사장 남천동이라는 예.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요. 예.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국장 남천동이라는 얘기도 하고 뉴스 상암동이라는 얘기, 예. 사장 상암동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유튜브로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예. 뭐 저희 뉴스 하이킥 시작하기 전에 예. 뉴스 앞차기도 많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마도 원래 그쪽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이 신세계 코너를 터줏대감처럼 하시는 바람에 네. 겹칠까봐 안 모셨습니다. 뭐 겹치기 요즘 같으면 못할 거 없으니까 못합니다. 예. 자, 예. 오늘 윤 대통령의 새로운 어떤 워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 새벽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에 예. 당시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예. 지하 벙커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 병력 투입과 관련된 네.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된 지 약 20분 만에 오전 1시 20분부터 오전 1시 50분쯤까지 한 30분 정도 예. 합참의 전투 통제실을 방문을 했고요. 그 전투 통제실이라는 건 이제 합참 지하 3층 벙커 예.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심실이라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방에는 이제 군의 수뇌부들만 별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극소수만 출입을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보안시설 안에 보안시설 그만큼 이제 극도의 보안시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도청이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만 최고 예. 수뇌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예.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까지 예. 핵심 인물들만 들어가서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열었다라는 예. 거고요. 30분 동안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좀 침통한 분위기였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국회에 그러면 병력 얼마나 넣었냐? 네. 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500명 정도 보냈다라고 예.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거 봐라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 계엄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 이미 김용현과 윤석열 사이에 모종의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대화 내용이라는 것은 국회에 병력을 몇 명 투입할 것인가 네. 관련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증언대로라면 오히려 윤석열 피의자 쪽이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2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대국민 담화 내용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 당시엔 뭐라고 했냐면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예. 계엄 선포 방송을 그걸 지켜본 국회와 관계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대거 몰릴 걸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더 많은 군인들을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국회를 제압했어야 된다라고 당시 계엄의 이제 핵심 인사들한테 힐난을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네. 이 어떤 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이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의 말은 말입니다. 네. 아주 여러 어떤 발언들을 맞춰 보면 네. 이 끝이 딱딱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란 아니다 이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어저께 그 석동현 변호사 예. 아직은 이제 변호인으로 정식 수임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친구 자격인데요. 예.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이제 예.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르면 표현이 뭐가 됐든지 간에 본회의장에 군인들을 난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진행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입법부의 계엄 기능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도록, 예.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결심실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를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만 뭐 어떤 설득이든지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1000명 발언 뒤에는 이 국회법에 관련된 법령집을 가져오라라고 네. 해서 그것들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3명만 남고 나가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3명이라는 거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박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까지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남아가지고 회의를 이어갔다. 그래서 나머지 뭐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밖에서 대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마치 그 예전에 이제 독재자 히틀러를 예. 다룬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이제 몰락이라는 영화가 예. 있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도 히틀러가 이제 모든 군사작전이 실패를 하고 패배가 눈앞에 직면했을 예. 때 누구누구만 남고 나가라라고 한 뒤에 뭐 이 결심실하고 굉장히 비슷한 예. 총통만 회의했으니 회의실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기억납니다. 내가 시킨 대로 예. 하지 않느냐. 예. 그게 이제 몰락한 독재자의 어떤 처참한 결말로 이제 보여진 적이 있었는데 이 결심실 회의의 내용이 진술되는 걸 보니까 거의 그 장면과 겹쳐 보이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좀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뭐라고 말을 하건 이 지금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 말이 곧 내란이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정황 증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차고 넘치고요. 굉장히 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구체적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동현 윤석열 씨의 친구분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계를 내시고 재판에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제대로 증언을 하시는 쪽이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역시 어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예. 말씀드렸던 이제 결심실 그 회의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뭐 추가로 나온 여러 이제 폭로라든지 예. 혹은 이제 수사 내용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당시 상황이 급박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HID를 비롯해서 정보사의 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의 직원들을 납치해서 비원 벙커로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오늘 이제 그 당시 그 대령 자격으로 정보사 대령 자격으로 내란에 이제 가담했었던 인물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의 이제 정모 대령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위 그 롯데리아 내란 모의 그때 이제 참석했었던 4명 중에 1명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에 정 대령은 초반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그리고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사과에 이어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계엄 계획을 모의했다는 의혹 그리고 관련된 어떤 추가 얘기들을 증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경찰 출석에서도 이제 진술했다는 내용인데요. 제공한 진술서에 기초한 법률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대령 이런 인물들과 함께 선관위의 인원 명단을 확보를 했고 그런 다음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었다라는 거가 이제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은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윤석열 피의자 측이요.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탄핵 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말씀하셨던 거대한 반격은 박범계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씨가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예. 있다.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뒤늦게 변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대리인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김진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여론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 등의 어떤 이상한 머뭇거림 그것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좀 예의주시하면서 예. 이걸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탄핵도 할 수 네. 있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일단 31일까지 밀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끝까지 미루는 건데요. 정말 예. 마지막까지 미루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늘 내놓은 입장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상설 특검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설 특검을 임명해 달라라고 국회에 정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예.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이미 내란 상설 특검은 통과돼서 정부로 이제 그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단 후보자 추천을 먼저 해야 예. 그래야지만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이제 시금석으로 추천 삼을 수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법에 예. 보면 지체 의뢰를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체 없다는 말은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엿새나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설특검법에는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으면 예. 5일 이내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 날로부터 이제 이틀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체 없이 임명을 하는 거는 이게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해야 추천 되는, 의뢰를 예. 하라는 거는 적어도 이틀 안에는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그렇죠. 기한을 넘기고 있다. 그 불법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불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혹은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내란 관련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일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를 시한으로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이제 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불법적 행위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는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없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의 어떤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네. 해석을 하자면 하기 싫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예.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야당 주도로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이미 이제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야당만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반헌법적이다, 예.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예. 이거는 이전에 이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통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된 예. 내용인데 그냥 정부가 이제 우겨왔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다라는 이 단서가 결국은
위헌적이라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는 것처럼 들리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들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예. 상설특검이 통과된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미 의지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판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늦어가고 있고요.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벌써. 그렇습니다. 물론 예. 뭐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일단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예.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권한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상으로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테지만 시간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이냐, 예.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예. 추미애 의원의 얘기는 뭡니까? 그 군 개헌 앞두고 국제 조약상 금지된 무기를 반입했다는 게. 예. 지금 이제 준비했다는 게. 국방부나 이제 군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이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예. 있는데요. 무기를 어떤 것들을 들고 갔느냐 예. 이걸 따져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육군본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등의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수방사의 1경비단 35 특수임무대대가 그때 이제 국회에 투입이 됐는데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을 30불 불출을 해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HP형 탄환이 뭔지를 봤더니 예. 총알이 발사돼서 인체에 그 명중이 되게 되면 예. 몸 안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형태로 끔찍하군요. 이 탄환이 이제 그 작용을 일으키도록 돼 있어서 예.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몸에 박힐 때보다도 몸 속에서 상처가 크게 벌어지도록 예. 만든 굉장히 좀 살상력을 증폭시킨. 그렇습니다. 예. 끔찍한 특수탄이고요. 관통력보다도 이제 얼마나 피해를 입힐 것인지에 예. 집중이 돼 있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탄환이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탄환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공인이 된 탄환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있었던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이런 총탄을 사용하지 말아라 예. 라고 이제 금지 선언을 채택한 이 탄인데 이걸 전쟁 범죄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탄으로 규정된 이 탄을 30발을 가지고 갔다는 왜 거는 그랬을까요? 의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예. 거고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끔찍한 무기를 왜 들고 나왔나?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사실 그게 예.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이게 불출해 나간 장비들을 보니까 중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폭발시켜서 파괴하는 폭약 중에 이제 C4탄이라고 하죠. 예. 군용 컴포지션 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들고 나갔고요. 네. 그리고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기 위해서 이제 폭음과 섬광을 발산시키는 예. 섬광 폭음 수류탄 이런 것들도 불출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들고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예. 좀 기괴한 굳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예. 어떤 상황을 상정했길래 들고 나갔을까 싶은 탄들입니다. 예. 아까 뭐 말씀드렸던 HP형 탄 같은 경우는 사용 자체가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네. 탄인데 이걸 도대체 어떤 이유를 대면서 탄약고에서 들고 나왔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환 불출 사유를 뭐라고 적었는지가 좀 눈길을 끕니다. 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약고 안에 있는 탄을 들고 나갈 때는 그냥 함부로 그냥 뭐 갖고 나간다고 예. 해서 그냥 얘기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예. 특전사 9 공수여단을 봤더니 5.56mm 보통탄 21,840발을 불출을 예. 했는데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재원카드에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지도발 대비 작전을 한다라고 적어도 현장 지휘관들한테는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국회로 출동하거나 혹은 뭐 선관위로 출동하는 부대들 뭐 이 경우는 이제 국회로 출동했습니다만 네.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예. 혹은 국지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 아니냐. 이것도 분명한 수사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 재원카드에 적혀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지시의 전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사이에요. 네. 경제는 정말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엄청난 타격이 지금 예. 가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가까운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4조 9,48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고요. 예. 뭐 개인들이 1조 4천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합치면
6조 3천억 이상의 주식이 순매도로 장에 나왔습니다. 거의 투매군요. 아. 그렇습니다. 거의 던지기를 예.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연기금들이 이것도 결국 이제 국민 세금이거나 그 관련된 공공자금인데 예. 우리 연기금이 3조 1,715억 원을 사들이면서 어떻게든 지수를 좀 떠받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일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31.78%가 내려서 예. 1.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2,404.15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2,4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뭐 계엄 여파로 인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다음 달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발을 예. 할 텐데 2기 행정부의 어떤 방침은 우리 정부나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관세 중심이기 때문에 예.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51.4원.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1,450선을 예. 넘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큰일입니다. 있고, 예. 전문가들은 1,500선도 무너질 수 있다. 예.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수출입 기업들은 정말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죠. 예.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예.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 부분의 물품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다시 내수 타격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어떤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탄핵을 빨리 신속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어떤 확실성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습니다. 자꾸 질질 끌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를 국제사회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지금 보면. 하루가 급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정말 경제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